안녕하세요.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세금 상식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소득세 기본적인 사항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세무 대리를 하고 있지만 많은 프리랜서 분들께서 언제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지조차 몰라서 그 신고 기간을 놓쳐서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부담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는 환급할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챙기지 못해서 이런 환급금도 놓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보도록 할 건데 프리랜서라고 하면 어떤 한 회사에 종속되거나 전속 계약되어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자유로운 직업자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흔히 3.3% 원천 징수를 떼고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통 프리랜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뭐 학원 강사님이라든지 운수업 하시는 분들 또는 미용사, 뭐 작가분들, 모델분들 등등등 굉장히 많고 또는 요즘에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택배 기사님들 또는 배달 라이더분들, 대리운전 기사님들 이렇게 해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3.3%를 제하고 받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세법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님들 그리고 프리랜서분들 같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소득세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소득세는 종합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소득 이렇게 세 가지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소득이 뭐냐면 이 종합소득 중에서도 지금 화면 보시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이 있잖아요. 우리가 3.3% 제하고 받는 소득은 이 6가지 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소득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같은 프리랜서 3.3% 원천 징수를 당한 소득도 어떤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른 소득들과 같이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가 사업소득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도 있다. 요즘에 투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도 다니면서 사업소득도 발생한다. 프리랜서 활동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세율을 같이 적용받게 되는 이런 구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이것도 은근히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간을 알아서 챙기지 않을 때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년간 소득을 합산해서 그 1년간의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년간의 소득은 언제 신고 납부하냐면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신다, 즉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 6월 30일까지 한 달 기간을 더 준다라는 점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내가 알아서 챙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연히 가산세가 있겠죠. 이 가산세도요, 2개의 가산세를 동시에 적용을 받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고를 하지 않은 이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내가 신고를 아예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액의 20%를 가산하게 되는 거고 또는 더 적게 신고를 했다. 그러면 10% 가산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연체이자 성격의 납부, 지연, 가산세도 동시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는 연체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하루당 이자율을 적용을 받아요. 0.025%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내가 이 소득세 납부를 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는 하면 신고는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라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 가끔 보시면 나는 그냥 환급 안 받고 말래, 환급 안 받고 그냥 소득세 신고도 안 하고 넘어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소득세 신고는 내가 환급 안 받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종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신고 납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같은 프리랜서 분들 3.3% 원천징수 대상자 분들이죠. 우리 프리랜서는 반드시 알아서 이 신고 납부 기한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는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내가 어쩌다가 한번 원고를 써서 원고료를 받았다, 또는 어쩌다가 한번 강의를 해서 강의료를 받았다, 이렇게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 금액, 1년간의 금액이 3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도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연금을 받고 있다, 사적연금 받고 있다, 그 금액이 1,200만 원 넘어간다 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부 근로소득자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내가 회사만 다니고 있으면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죠. 그 연말정산으로 과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던지, 또는 내가 근로소득도 발생하고 3.3% 원천징수되는 소득도 또 발생한다. 즉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인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프리랜서와 그러면 근로자의 차이가 뭐냐, 이것도 세법적으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은 말 그대로 3.3% 원천징수를 당하는 사람들이고요. 정확한 그 율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소득을 받아도 3.3%라는 정해진 세율을 일단은 원천징수를 당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와 반면에 우리 근로자라고 구분을 하시면 회사에 종속이 되어서 근로를 대가로 돈을 받으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분들도 원천징수를 당하죠.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당하긴 하는데 정해진 율이 아니고요. 간이세액표라고 해서 그 연봉에 따라서 표가 있어요. 그 표대로 징수를 했다가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과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우리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를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소득세를 직접 알아서 신고 납부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 더불어서 우리 프리랜서는 4대 보험이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리랜서가 이따가 또 보실 텐데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경우가 더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내가 프리랜서 소득이 좀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3.3% 원천징수를 당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이따가 다 자세히 볼 거지만, 어쨌든 내가 프리랜서지만 사업자 등록도 했다라고 하면 세금 챙기실 게 조금 더 많아지죠.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를 또 따로 챙기셔야 되고요. 요거는 1년에 2번, 7월 달과 1월 달 확정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3.3% 일대와 동일하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업자를 내고서 인건비가 지출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원천세라는 걸 신고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오늘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 봤고요.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